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쪽으로는 많이 건든 건 없어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전동 사이드 스텝, AG 오토그랜드에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편해요. 그리고 넓고 반응속도 빠르고, 지금 요 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좀 짧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쪽 더 구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20cm 조금 못 되는 그런 부분에 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면발광이에요. 그래서 면발광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램프가 좀 비쳐요. 그래서 요거는 불을 끄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제가 한번 꺼볼게요. 불을 한번 꺼볼게요. 자,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어를 열었을 때 도어 램프가 이렇게 비치고요.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램프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승하차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전동 사이드 스텝은 굉장히 좀 고가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AG 오토그랜드의 제품인데 내구성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하차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전동 스텝 장착해놨어요. 고객님, 지금 이쪽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트 바닥이에요. 요트 바닥인데 이 요트 바닥은 좀 이따 시트 뒤로 밀고선 한번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요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서 이제 연장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 레일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열 시트를 이렇게 1열 시트를 앞으로 밀고 2열 시트를 최대한 붙였어요. 붙여보고 뒤쪽 후속 공간 만들었는데, 고객님 전기 작업이랑 커튼 작업도 하시고 좀 많이 작업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전기 작업한 부분 설명드리고, 자, 뒤쪽에서 볼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뱅크 매립도 됐고 요트 바닥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했는데 지금 2열 시트, 7인승 2열 시트 요트 바닥 차박 레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구조 변경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7인승이어서 7인승 그대로인데 개조를 들어갔다고 해서 구조 변경 안 해도 되는지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레일만 변경을 해도, 시트에 뭐 브라칸만 변경을 해도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전문 업체 아니면 아시는 곳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좀 상당히 좀 친절하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은. 그래서 지금 7인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이쪽에 나오는 게 197, 뭐 요 정도 나오네요. 197, 8 뭐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197, 8 정도의 길인데 여기에 이제 차박 메터도 한번 올려 볼 거고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급한 게 고객님이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얼렁얼렁 설명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저 고객님한테 어차피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고객님들 여기 왼쪽에는 파워뱅크 280A랑 인버터 2000짜리 주행 충전기 52W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7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해드리고 그러고선 작업이 진행이 돼요.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시거 포트가 있는데요. 이 시거 포트는 그냥 꽂으면 돼요. 별도의 스위치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바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 타입과 PD 타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꽂으시면 되고, 인버터 220V는 요 파워를 눌러줘야 돼요. 이 파워 버튼이라는 게 이제 인버터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줘야지만 인버터가 작동이 돼서 220V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은 좀 켜놓고, 지금 물은 조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물 끓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패키지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해서 요 맞은편에 시거포트 있습니다. 시거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꽂으시면 바로 되시고요. 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센터 콘솔에도 시거포트 220V 콘센트가 고객님 차량에는 원래 있던 차종이에요. 그래서 저 시거포트도 지금 바로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20V는 이쪽 뒤쪽에 요거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뒤에도 사용 가능하시고 앞에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드렸고, 지금 뒤쪽에 다 보고 갈게요. 이쪽에 식빵등 버튼식, 이 버튼은 이제 램프가 있는 버튼은 램프가 들어오면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의 램프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트렁크 식빵등의 램프예요. 그래서 트렁크 테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2월 달에 작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평생 무상이에요. LED가 제 차도 이빨이 여기 하나 나가거나 여기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빨 하나만 나가도 이 전체를 다 교환해 드립니다. 그거 기간 없어요. 제한 없고 고객님 차 이용하시는 평생 그냥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이 트렁크 버튼은 실내에서 트렁크를 이렇게 누르면 닫혀요. 닫히고 누르면 멈추고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고객님은 이런 천으로 된 하이리무진 스타일보다는 이 검정색, 좀 어두운 색으로 하셨어요. 이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블랙 색상이라서 좀 어둡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저기 커터글라스도 이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커터글라스도 좀 어둡게 되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슬라이딩 도어는 한번 다 닫아서 볼게요. 그리고 물은 지금 다 끓었어요. 그래서 물은 지금 다 끓었는데 이렇게 다 끓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앞에다 한번 꽂아서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쪽 창문도 지금 이렇게 창문도 허니콤 블라인드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니콤 블라인드로 이렇게 어둡게 작업이 되어가지고 고객님 좀 실내가 밝은 톤보다는 좀 어두운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허니콤의 이제 장점은 이런 식으로 완전 안막이나 이런 게 좋은데, 이런 테두리나 이런 상단에 요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예 다 막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허니콤만의 허니콤도 장점이 있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USB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에요. 기본 작업에서 옵션인데, 요거도 이제 차 시동 걸림 없이 상시로 뒤에 왼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만들어놨어요. 아, 저기가 오른쪽이구나.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바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차박이나 차크닉을 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창문을 좀 움직이고 싶어 해요.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여기 무시동 창문 버튼 있어요. 이 창문 버튼 누르시면은 창문을 차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시동이 꺼진 상태로 가능하시고요. 이 창문 버튼이랑 썬루프 버튼을 같이 결합해 놨어요. 그래서 창문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 썬루프는 1열도 2열도 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썬루프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작동이 되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다시 옮겨서,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앞에가 원래 차는 200W예요. 그래서 200W인데 요거를 200W인 거를 지금 2000W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아까 물이 끓었던 거라 금방 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물 끓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뒤에 차박 매트 한번 깔아보고요. 아, 여기 고객님 커튼 했다. 중간 가림막 커튼 했어요. 블랙 색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커튼을 했어요. 그래서 가림막이에요. 그래서 중간 가림막인데 시가 엄청 어둡네요. 이거는 사진으로도 한번 남겨볼게요. 남겨보고, 커피포트는 뭐 지금 뭐 아까 끓어놔가지고 금방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끓었습니다. 좀 급하네요. 요거 커피포트 뺄게요. 빼고, 자, 무시동 히터 부분이에요. 무시동 히터는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를 불을 켜고 해야 되겠다. 자, 무시동 히터예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 이 콘솔 안에 매립이 됐어요. 콘솔 안에 매립이 되고, 여기 어두워. 이렇게 하면 어둡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지금 무시동으로 시거잭에다 꽂아서 램프 꽂아놨어요. 여기 있는데 얘가 플랩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끼면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요. 뚜껑이 완전 닫히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열면 열립니다. 그래서 회전도 되고 여러가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고, 요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러 있습니다. 요 컨트롤러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고객님 옆에 있으니까 옆에 보면서 같이 할게요. 컨트롤러는 키는 방법 두 가지, 끄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키고 끄는 거는 사용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면 이게 램프가 켜져요. 그리고 여기에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지랭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돌리면 막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는데 다른 거는 특별히 만질 건 없어요. 이 아지랭이가 히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터를 누르면 온도를 조절하고 나와요. 그럼 온도는 이제 38도, 8도, 그러니까 8도에서 38도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38도 지금 테스트니까 38도로 선택. 시간은 여기 보면 10분부터 해가지고 무제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제한으로 쓰세요. 다른 거 뭐 시간 정해놓으시는 법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까지 선택했으면 요 링이 들어와요. 요거는 히터가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작동 중이고, 여기서 온도를 바꾸고 싶다.
온도를 바꾸고 싶으면 가운데 버튼 이렇게 누르면 꺼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르면 꺼질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면 이렇게 톱니바퀴 꺼짐, 톱니바퀴, 꺼짐, 톱니바퀴 이렇게 바뀌어요. 톱니바퀴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바꾸고 싶다. 톱니바퀴 하면 온도 나와요. 온도에서 조금 줄일게요. 만약에 30도, 난 30도로 할 거야. 그러면 30도로 클릭. 시간 무제한 클릭. 그러면 아까 온도에 38도에서 30도로 온도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시고요. 끄는 거는 눌러서 꺼짐이잖아요. 끄면은 꺼져요. 링이 꺼졌잖아요. 여기 히터 꺼진 거고 후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켜지는 거 아까 30도에서 30도에 무제한으로 맞춰놓고 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한 번에 켜고 싶으면 누르고 3초. 그러면 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마지막에 껐던 시점에 바로 그 시점으로 바로 켜지는 거고요. 다시 누르고 3초. 링 꺼질 때까지만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냥 바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끄는 거는 좋지 않아요. 히터를 한번 작동하면 최대한 그냥 최소 한 10분 뭐 그래도 좀 돌린 다음에 후열 꺼주시면 후열까지 하면서 잘 꺼져요. 근데 바로바로 하시면 연료가 올라갔다 멈춰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좀 켜놨다가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이거 사진으로도 남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여기 실내 트렁크 버튼 요 안에서 한번 닫아 볼게요. 이게 고객님은 사이드 조명 라인은 안 넣었어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식방등인데 요 버튼식으로 만들면 내가 켜고 싶을 때 이제 조명으로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해요. 그래서 뒤쪽은 얘로도 충분한데 사이드 조명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번 고객님은 요거는 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커튼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쳐놔도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꺼놓으면 굉장히 어둡죠. 근데 식방등만 켜도 뒤에 조명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도의 조명을 갖고 다니고 싶지 않거나 충전해서 쓰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라인 조명 하시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고객님들 결국은 비싸다고 안 느끼세요. 근데 처음에 할 때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얼추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기 차박 매트 깔고 한번 보고선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는 요 차박 매트, 이 매트는 180cm예요 180cm고 그리고 7인승 전용으로 나와서 지금 보시면 이쪽 두께는 이렇게 좀 얇아요. 근데 여기 두께는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앞쪽이랑 뒤쪽이랑 틀린 게 시트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박을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만 하시고 평소에는 보관할 때 요 두 개 앞에 두 개만 뒤로 얹어서 시트만 그냥 밀면 뒤쪽에는 그대로 올려놓고 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세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 모두 다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빠르게 오늘 하루 종일 하루에 뭐 작업 다 끝났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끝내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트 바닥이나 이런 거는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보고요. 그러고선 블로그 쪽에 좀 더 상세하게 사진으로 한번 더 영상이 없는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